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온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산행에 나섰는데요. 전국에서 7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전 둘레산길입니다. 와, 저기 봐봐요. 대전 시내가 다 보여요. 탁 트인 대전 시내를 내려다보며 2023년을 새 희망으로 활짝 열어봅니다. 개족산 자락 아래에 있는 우암사적공원. 산행에 앞서 몸풀기에 한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산행을 해주실 분들인가요? 와, 반갑습니다. 저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준비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걸을 곳이 대전 둘레산길이라면서요? 예, 대전 둘레산길 중에 5구간 개족 산성길이라고 아주 능선이 멋진 곳인데 한쪽으로는 대전 시내가 조망되고 또 한쪽으로는 대청호가 조망되는 아주 좋은 코스예요. 거기다가 서서히 내려가지고 눈이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멋지게요? 최고입니다. 따봉.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야, 가시죠. 고즈넉한 우암사적 공원을 지나 뒷문으로 나서면 바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길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산길이어서 등산 초보인 저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구간의 산세가 험하지 않아 인기 있는 구간 중 하나라고 하네요. 아직 산 초반이라 그런지 길도 완만하고 산행이 어렵지 않네요. 당연하죠. 대전 둘레산길은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길이. 그게 바로 우리 대전 둘레산길의 매력이에요. 초보부터 또 상급자까지 다 할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초보자인 저와 우리 상급자인 선생님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네. 얼마 전 내린 눈으로 둘레산길 곳곳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예쁜 설산을 보며 걷는 즐거움이 2배입니다. 연초에 꼭 산을 오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매력이 대체 뭘까요?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해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오르고 내리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설산을 오면은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게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산행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 사실 등산 초보잖아요. 안 힘들어서 좋아요. 안 힘들어서. 그럼 다시 가볼까요? 네, 갑시다. 다시 시작! 18년 전 지역 등산 동호인들을 개척해 알리기 시작한 대전 둘레산길. 대전의 주요 산을 연결해 12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저 다리 뭐예요? 저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경부고속도로이고요.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아주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준공된 지 50년이 넘는 귀한 문화재도 볼 수 있는가 하면 드넓은 대청호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렇듯 대전 둘레산길은 아름다운 풍광과 명소들이 어우러져 산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와, 대전 시내가 다 보여요. 어느새 오늘의 목적지인 능성에 도착했는데요. 탁 트인 도심 풍광과 함께 눈으로 뒤덮인 계룡산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와, 이 길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매력적인 이 길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보태드릴게. 뭔데요? 우리 대전 둘레산길이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심을 끼고 있는 산길이라서 국가숲길이 된 거예요. 왼쪽으로는 대청호, 오른쪽으로는 대전 시내가 계속 보이잖아. 전 구간이 다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일부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와, 지정될 만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음도 가라앉히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다짐도 새겨봅니다. 산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다짐이랄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올해는 뭐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손주, 손녀, 손주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산에서 즐거움을 얻은 것만치 너무 잘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해에는 대전 둘레산길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도 찾고 또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대전 둘레산길 많이 걸어보세요. 산행 후 허기진 배를 달래러 찾아간 곳은 계족산 아래 한 식당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메주가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겼는데? 엿질금. 이거 식혜도 하고 아. 이걸로 식혜를 걸러서 조청을 만들어서 고추장도 담아요. 와, 이 어머님의 손맛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냄새부터 제 입을 자극하거든요. 네. 저 오늘 어떻게 맛있는 음식 해주실 거죠? 차돌박이 된장찌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뚝배기 한가득 담긴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바로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이 구수한 된장 냄새. 어우, 너무 좋아요. 오, 잠시만요.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와, 이 구수한 된장에다가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요. 이 차돌박이 한까지 함께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엄마, 된장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다른 찌개 맛의 비법이 바로 이 장독 안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근 4년 묵은 황금빛 된장이 첫 번째 1등 공신. 여기에 고소한 차돌박이까지 들어가니 국물 맛이 깊고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진짜 이 4년 묵은 그 된장의 맛이 굉장히 구수하고 이게 진짜 찐 된장찌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육수도 따로 내지 않고 쌀뜨물에 된장과 직접 담근 고추장을 황금 비율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무와 호박, 표고버섯 등 갖가지 채소들을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살려줍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쌀뜨물로 끓였어요. 근데 야채 넣고 이렇게 끓였는데 여기에다가 차돌박이를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좀 넣어봤더니 의외로 좋더라고요. 차돌박이 된장찌개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또 하나의 메뉴, 보리밥입니다. 색색의 다양한 나물들과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듬뿍 올리고 참기름 살짝 둘러주면 감칠맛 대폭발 스페셜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와, 이 고소한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데요. 사장님 저 먹어요. 네, 드세요. 과연 어떤 맛의 조화가 일어났을까요? 행복해요. 보리밥이랑 차돌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보리밥 비빔밥에다가 고기의 식감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그 고기의 맛까지 느껴져서 더 좋고요. 산행 후에 먹기 너무 좋은데요? 추위 속 산행의 피로를 눈 녹듯 녹여주는 따뜻한 밥상인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조화로운 맛에 제 손과 입은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된장찌개잖아요. 네. 보리밥이잖아요. 네. 집에 흔히 있는 나물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맛있지? 비결은 사장님의 손맛이 있나? 제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 거죠. 뭐.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치고 그냥 가족같이 내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합니다. 손수 메주를 쑤어 된장을 담그고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듯 정성을 담아내니 그 맛의 여운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 그릇에 보약을 먹듯 기운이 불끈 납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요, 사장님. 네. 뭐 왜 그 별 주는 식당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맛있는 요리 또 음식을 먹어봤어도요. 뭐 이 행복을 느껴도 되게 좀 감흥이 짧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뭐 보리밥, 된장찌개를 먹고 이렇게 여운이 길게 남는 행복은 진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본 보리밥 중에 정말 진심으로 최고예요.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도 든든하고 또 맛있고 행복한 보리밥 드시러 오세요.
시작된 2023년. 새해 새 희망을 특별한 곳에서 품어보고 싶다면 대전 둘레산길에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대전 도심과 전원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둘레산길의 매력에 빠져보고 산행 후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2023년의 시작을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연속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과메기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할 포항의 식문화는 세월을 머금은 진한 국물.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그 맛. 소머리 국밥입니다. 포항의 식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번에도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는데요. 그와 함께 찾아온 곳, 여기는 포항의 죽도시장입니다. 영일만의 보고라 불리는 이곳은 생명력 넘치는 식재료가 늘 가득하죠. 죽도시장 여기 위판장 쪽은 철마다 그 계절에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들이 여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활기차고 다양한 생선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만큼 싱싱한 수산물이 많은 포항이지만 이곳에서는 해산물이 아닌 이 음식이 또 유명하다네요. 아, 맛있겠다. 과연 죽도시장에서는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죽도시장은 동해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을 다루는 동해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도시장을 동해의 부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죽도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당연히 수산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죽도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몰려있는 음식은 의외로 소머리국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소머리국밥집이 이렇게 오랫동안 죽도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서 노점상이 모여들며 형성된 죽도시장. 그 시절 고된 시장일로 허기졌던 상인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음식이 소머리국밥이었습니다. 여기는 벌써 딱 골목을 들어오니까 이 소뼈를 고우는 특유의 누린내가 골목 전체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진짜 소머리 이렇게 딱 자른 것들 고우고 있는 냄새가 구수한데. 죽도시장의 역사와 함께 오래도록 사랑받는 소머리국밥 골목. 해산물뿐 아니라 고기에도 진심이던 포항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전해오던 소머리국밥. 특히 이 골목의 터줏대감 격인 이 식당은 약 70년 전통의 맛을 자랑한다네요. 야, 지금 토령하고 계시네요. 계란을 네. 만들려면 네. 흰자를 약간 익혀야 되잖아요. 아, 계란 풀어가지고 지금 국물 끼는, 그러네. 우와. 흰자를 이렇게 익히고 네. 또 이 고기 속에도 육수가 스며들고 네. 또 뚝배기도 뜨겁고 그러니까. 와. 잡내 없이 깔끔한 정통 이복식 소머리 국밥으로 유명한 이 집에서는 날달걀을 미리 넣어 토렴을 하는데요. 달걀이 풀어지지 않도록 살짝 익혀내는 섬세함과 그간의 세월을 빚어낸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또 소머리 국밥 그러면 다른 잡뼈도 막 섞고 이래가지고 소머리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정말 소머리만 가지고. 하는 솜. 네. 큼지막한 소머리를 통째로 삶아내기 때문에 부위별로 익는 시간도 다른데요. 그래서 먹기 좋은 타이밍에 고기를 꺼내서 미리 손질을 해놔야 한답니다. 18시간 이상을 끓여내는 정성과 수십 번 토렴 과정을 거친 소머리국밥.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근데 참, 그럼 오로지 그 머리만, 소머리만 사용하시나요? 예,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잡뼈를 넣는다든지 예. 이러면 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예. 한두 마리 삶으면 그 맛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 종일 하고 7시에 마치기 때문에 예. 그동안 소머리를 10마리 정도 삶으니까 그 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럼 7시에 문을 닫으시면 보통 12시 되면
예, 문을 엽니다. 연미 예. 여시고. 손님은 안 받지만 네. 고기를 삶지. 삶는다고. 밤새도록 삶지. 어. 우리 아저씨가 삶지. 이렇게 잘 고운 국물은 딱 먹어보면 감칠맛이 있고 끝맛이 달아. 요 달큰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참 집에서 고울 때가 아니면 이런 국물 밖에서 먹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고기도 많이 넣어주시고 이 머릿고기 특유의 이 질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다른 살코기보다 오히려 머릿고기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고기를 과하게 삶으면 살이 풀어져 국물이 탁해진다고 하는데요. 익은 부위를 그때그때 건져내는 것도 맑은 육수를 만드는 비법이랍니다. 잔재주 없이 정성으로 빚어낸 국물과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득한 고기, 마지막 샛노란 달걀로 활용 점정을 찍은 소머리 국밥. 정말 요즘 흔하디흔한 게 계란인데 이게 이 좋은 고기들 사이에 계란 하나가 뭐라고 괜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시장에 왜 닭국밥집이 있는 이유는 장터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기가 좋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국밥이라는 게 특성상 그 가마솥 하나 올리고 하루 종일 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찬과 곁들이는 음식들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는 뭐 김치 혹은 뭐 김치도 없이 그렇게 먹으니까 가장 편안하게 장터에서 일종의 시장터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느림과 빠름의 미학을 고루 갖춘 음식이 바로 소머리 국밥이지 않을까요? 소머리 국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들어가는 고기. 볼살 부분에는 콜라겐 덩어리. 그 콜라겐이 주는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질감. 그것이 살코기 안쪽에 붙어있는 살코기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또 혀가 가지고 있는 서걱서걱한 식감이 있고 그다음에 소지방은 약간 느끼하고 퍽퍽하기 마련인데 머리 쪽에 있는 지방 부분은 또 쫀득쫀득하면서 고소해요. 전혀 느끼하지 않아서. 그래서 소머리 고기의 식감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의 고기, 살코기들을 혹은 이런 곰탕에 들어있는 고기들 먹어보면 심심하다 그러죠. 재미가 없다 그러죠. 소육은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건져내 한 김 식힌 후 주문과 동시에 토렴해서 뜨끈하게 데우는데요.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소육은 탕에 들어가는 고기와 다르게 조금 더 두툼하게 썰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머리라는 것은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서민들에게 허용된 부위였고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집에 이제 날달걀이 들어가서 토렴으로 이렇게 이제 익혀내는데 그게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으면 아마 그 달걀을 이렇게 지단을 붙였겠죠. 지단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달걀을 그것도 이 뜨거운 그 고기 국물로 익혀내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서민적인 음식으로 탄생한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이것도 업력이 벌써 이 죽도시장의 역사와 더불어서 70년을 헤아리다 보니까 70년을 한 가지 고기 국물을 그렇게 끓이면 이게 맛의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꼭 먹어야 될 음식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소머리국밥. 추운 겨울 허기를 달래주고 고된 삶의 위로를 건넸던 바닷가 사람들의 묵직함을 닮은 음식. 뽀얀 육수의 구수함에 반하고 잔재주 없이 정직한 맛에 반하는 포항을 대표하는 식문화유산. 바로 소머리 국밥입니다.
축구는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 그만큼 건강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풍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니어 축구단. 안 춥습니다. 땀납니다. 땀나. 원래 73세입니다. 올해로 75대입니다. 84시요. 저희 팀은 60대 생활 조기 축구를 창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 7, 8 클럽이 되기까지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60대로 시작해서 지금 6, 7, 8 클럽, 60대, 70대, 80대 이 세 개의 세대가 우러져서 한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에서 한 클럽을 운영하는 팀은 저희들 팀밖에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3번 연습을 합니다. 일요일하고 화요일, 목요일. 이래서 3번을 연습하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파울인데 이거. 좋은데 안 다치게 해, 안 다치게. 조심해. 경기는 경기니까 어쩔 수 없죠. 찾아야지. 핵들이제. 기분이 아무래도 안 좋지. 오늘은 제가 포지션이 골킵이 아닌데 여기 이제 갈라서 하기 때문에 코치 말 듣고 이제 골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포지션 뭔데요? 원래는 풀백 사이드 봅니다. 그냥 사이드. 축구한 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한 50년 넘었습니다. 60년을 그대로 축구해 왔습니다 지금. 4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제가 이제 한번 놀러 한번 갔다가 이제 형님들이 머리가 허연 이제 여 골라 아닙니까 항원의 그 나이에 하고 계신 걸 보고 정말 멋지다 싶어서 저도 그 팀의 회장님을 소개받아서 그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뛰면은 막 땀이 절 나고 합니다. 막 보양 먹는 것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내가 연습을 장서봐 커피 한잔 할까? 아 예, 네. 그래 가져왔나? 예. 축구팀에서 막내세요? 아 예, 제가 이 팀에서 막내입니다. 예.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해가 바뀌어서 62세입니다. 예, 다른 클럽 50대 때는 제가 회장도 다른 팀에서 많이 오래 했고 이제 60대 팀에 와서 70대, 80대 형님들이 많이 다 전부 계시니까 제가 깍듯이 잘 모셔야 되겠죠. 예. 특히 80대 형님들 존경합니다. 예, 운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영어. 커피 왔습니다. 드시지? 추울 때 먹는 게 좋다. 아 예. 이거 막내가 태워준 커피 맛이 좋다. 맛있네. 많이 드십시오. 고맙다. 희귀차는 지금이지 알아. 참. 해야지. 오늘 이거 저는 금년 86세고 저로 포지션은 없고 심판만 보고 있습니다.
1970년도 6월 3일 날 서독 광부로 갔다가 73년에 귀국했어요. 뭐 그때는 독일서도 공을 찼습니다. 독일 사람하고. 예, 거기서도 더 많이 눈을 봤고 와서 그때 37세로 와가지고 조계로 또 공을 많이 찼습니다. 금년 84살로 지금 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예, 일사후대 때 내려왔는데 12살 때죠. 그때는 막 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이게 새끼를 뚫뚫 말아가지고 논밭에서 그거 차고 놀아온 그런 기억은 있어요. 안 다치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지만은 연세도 있으신 저희 보면은 저보다 아버지 뻘이신 분들인데도 실력이 너무 좋아요. 20대 선수들 수준이죠. 여성 팀들 잘해요. 우리 그렇지만 우리가 안 집니다. 나이가 있는데 질 수 있습니까? 예, 오늘 확실히 다 막아내겠습니다. 화이팅! 수성 화이팅! 이거 또 다시 받으러 와야지. 보고 패스. 효정아, 볼 받아줘야지. 보고 줘, 보고 패스. 축구의 매력은 한 가지로 말해가지고 첫째 먼저 잡으러 가면은 건강이 제일이고 첫째 약도 안 먹고 가정의 화목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어 나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자연적 아내를 또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도 그대로 주고. 축구는 바둑의 수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의 수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수가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축구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우위를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시합 종료합니다. 올 신년 첫 경기에 기분 좋게 4대1로 이겼습니다. 성북대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호!